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치마 속 쇠돌이개를 감춘 다모의 사람을 생각하는 법집행 송지양의 다모전입니다. 랑산 송지양. 랑산 송지양은 순조 때의 수찬, 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으로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한문 단편 다모전은 소설사는 물론 사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김씨는 한성부에 소속된 다모인데 다모란 관공서에서 허들의 시를 맡은 여자 종으로 관사에서 차와 술 대접 등의 일을 하던 관비입니다. 이들은 남성 관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규방 사건의 수사 또는 염탐과 탐문을 통한 정보 수집, 여성 피의자 수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조선 사회에서 어떻게 이들이 주인공인 소설이 등장했을까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 평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었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다모가 양반을 꾸짖는 장면은 그러한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우선 다모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양의 다모전.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에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다모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서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양반 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여자인 내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보고 술지개미가 있거든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다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으로 들어가 집 안을 수색했다. 과연 석 되들이쯤 되는 항아리에 새로 늦가을에 담근 술이 들어있었다. 다모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에 엎어졌다.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다모는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다모가 질책했다.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주인 할미가 대답하였다. 우리 집에 늙은 영감이 평소 고질병이 있더니 술을 끄는 이래로 먹어도 삼키지를 못하여 병이 더욱 심해졌어. 가을부터 겨울이 지나도록 음식을 끄는 지가 벌써 꽤 여러 날이 되었기에 어제는 쌀 몇 대를 빌어다가 영감이 병을 구한구한. 아픈 사람이나 해산한 사람의 시중을 드는 일할 요량으로 부득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밀주를 빚어 죄를 범하였어. 내 어찌 붙잡히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간절히 바라건대 선량한 마음씨를 지닌 보살과 같은 그대여 우리의 사정을 치근히 보아주시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어.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잿더미에 술을 쏟아버렸다. 그러고는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아전은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됐느냐?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근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어.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 댁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내가 당신 집에 끼니거리가 없는 것을 딱하게 여겨 이것을 사왔어. 다모는 할미에게 콩죽 한 사발을 주고는 다시 물었다. 누가 여기서 밀주 빚은 것을 알고 있어? 할미가 대답했다. 쌀도 늙은 내가 찌었고 누룩도 늙은 내가 담갔어. 늙은이 몸이 내 집에서 담갔으니 아무도 아는 이가 없소. 그렇다면 누구에게 판 적은 있어? 내가 늙은 영감의 병을 구안하기 위하여 술을 빚었을 뿐이요. 술 항아리의 크기는 겨우 몇 사발의 술을 담을 수 있을 뿐인데 만약 남들에게 팔고 나면 우리 영감에게 줄 것이나 있겠어? 저 밝은 해가 하늘에 있거늘 이는 진실로 속일 수 없는 사실이요. 정말로 술을 판 적이 없다면 혹 다른 사람들 중에 술을 맛본 자가 있지 않았어? 시동생 되는 젊은 생원이 어제 아침에 마침 성묘 가는 길에 들렀지만 집이 가난하여 간단한 밥조차 지을 수 없었는데 빈속으로 떠나가려 하므로 내가 손수 술 한 사발을 따라 권했어. 이 밖에는 아무도 마신 사람이 없소. 다모가 포조를 따라 한성부로 가는데 젊은 생원이 뒷짐을 지고
내거리에서 어정거리며 포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주인 할미가 말했던 것과 똑같았다. 다모는 손으로 그 시숙의 뺨을 휘갈기며 꾸짖었다. 내가 양반이냐? 양반이라는 자가 형수가 밀주를 빚은 것을 일러바치고도 금령을 어긴 자를 고발하고 받는 돈을 받아먹으려 한단 말이냐? 이 꾸짖는 소리에 크게 놀란 행인들이 울타리처럼 빙 둘러서서 구경하였다. 포졸이 다모에게 말하였다. 내 어찌 주인 할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나를 속이고 밀주 빚은 것을 몰래 숨겨주려 하고서는 도리어 알려준 사람을 욕한단 말이냐? 곧바로 포졸은 다모를 잡아 주부 앞에 끌고 가서는 이 사실을 고하였다. 주부가 다모를 다그치며 물으니 다모는 그 정황을 세세히 말하였다. 주부는 각관청에 문서와 부적을 주관하던 종육품 벼슬을 말합니다. 주부는 일부러 노한 척하며 말했다. 너는 밀주 빚은 죄를 숨겨주었으니 용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태형 20대에 처한다. 한편 유씨의 관아가 파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불러 돈 10개미를 주며 말하였다. 내가 국법을 어긴 자를 숨겨준 사실을 내가 용서하면 법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이므로 태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가상히 여겨 상을 주는 것이다. 다모는 상금을 들고 밤에 남산 아래 그 양반 집으로 가서 주인 할미에게 주며 말했다. 내가 상관에게 거짓으로 고했으니 곤장을 맞은 것은 당연한 일이오. 그러나 할머니께서 밀주를 빚지 않았다면 상금을 어찌 탈 수 있었겠어? 그러므로 상금을 할머니께 돌려드리는 것이오. 내가 보건대 할머니는 대단히 가난하니 천냥을 가지고 바는 땔감을 사고 바는 쌀을 사면 좋기 겨울을 나고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 다시는 밀주를 빚지 마시오. 주인 할미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고마워하였다. 참으로 그대가 나를 긍휼히 여겨 베풀어준 은혜로 벌금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족하거늘 무슨 낯으로 그대의 상금을 받겠습니까? 주인 할미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참 동안이나 돈 받기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다모는 주인 할미 앞에 그 돈을 몽땅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가버렸다. 아, 이익을 탐하는 패단이 끝내 의엄치를 돌아보지 않고 인륜을 저버리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조선 문신 송지양이 다모전을 마치면서 외친 말인데 다모는 보통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연회에서 흥을 돋우는 존재였지만 여성 경찰 역할도 했습니다. 남녀 구분이 확실했던 조선시대의 여성 범죄자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다모는 천민이라 기록이 많지 않아 실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전원에 따르면 다모는 키가 5척이 넘어야 하고 막걸리 3사발을 단숨에 마셔야 하며 쌀 5마리를 번쩍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모는 치마 속에 2척 정도 되는 쇠도리깨와 오랏줄을 차고 있다가 죄가 의심되면 언제나 도리깨로 문을 부수고 오라로 죄인의 몸을 묶어 올 수 있었습니다. 다모전은 1832년 가뭄으로 인해 금주령이 내려진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데 관리가 고의로 술 빚은 이를 붙잡지 않으면 그 관리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관리들은 벌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 백성들에게 몰래 고발하면 그 벌금의 10분의 1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벌금 20%를 나눠주겠다니 당연히 은밀한 고발이 급증했고 돈 때문에 이웃끼리도 감시를 했습니다. 다모는 아전들로부터 밀주를 담그는 것으로 의심되는 양반집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다모가 집 안에서 술독을 발견하자 그 집 노파는 놀라 기절을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남편의 병구안을 위해 밀주를 담갔다는 노파의 말에 다모는 술을 아궁이제에 쏟아버리고 눈감아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모는 다시 차근차근 수사를 시작하는데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노파에게 술 빚은 일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노파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술 마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노파가 시숙에게 술 한 잔 줬다고 했습니다. 그 시숙은 밀고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해 사거리에서 아전을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그를 발견한 다모는 그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내가 양반이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런 행동과 말을 하층민인 다모가 할 수는 없었겠지만 돈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법을 이용하기보다는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의 표출입니다. 이 장면은 법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지만
완고한 집행은 현실적으로 뜻하지 않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모는 하층민이지만 오히려 양반보다 더 뛰어난 인간애를 보여주지만 다모는 밀주를 숨겨준 죄를 피할 수는 없었고 주부는 다모에게 곤장 20대를 처분합니다. 흥미롭게도 화를 낸다는 글자 앞에 양자가 있는데 이 글자의 뜻은 거짓, 무엇인 체하다로 화난 척한 주부도 다모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부는 너는 의인이다.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 상을 준다며 돈 10꾸러미를 상으로 주는데 참 괜찮은 법 집행관입니다. 다모는 돈 10꾸러미를 가난한 노파의 집 앞에 놓고 오니 다모의 모습은 끝까지 멋짐 그 자체입니다. 금주령 위반에 얽힌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야담으로도 몇 편 전해오고 있는데 다모전을 위시한 이들 작품은 모두 실정법에 앞서는 인륜의 도리를 보다 중요한 미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타기 위해 형제를 팔거나 단속 할당 건수를 채우기 위해 친구를 밀고 하는 일 등은 실정법 이전의 인간으로서 참아해서는 안 될 폐륜 행위란 것입니다. 단속 위주의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미풍양 속의 권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화적 통치 이념의 구현이 이보다 앞선다는 의지의 서사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을 높이 평가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런 소설이 나온 것을 보면 합법적으로 쇠돌이깨를 갖게 되면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마구 휘두르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치마 속 쇠돌이깨를 감춘 다모의 사람을 생각하는 법집행 송지양의 다모전이었습니다.